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마라토너들은 자신이 결승점을 1등으로 주파하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미지 트레이닝이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두뇌는 계속 반복하는 말이나 생각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 우리 인생에 좀 도움되는 좋은 말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것을 축복하면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을 보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어버이날이죠. 늘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또 전하나 직접 만나뵈서 우리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물 세 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김현웅 PB,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동양증권 박세진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세 분께는 특별히 오늘 부모님께 영상편지 보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영상편지요? 딱 한 분께 드릴게요. 어버이가 하세요. 네. 어버이가 하세요. 어버이가 어버이께. 네, 괜찮네요. 네. 아버지,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애를 낳고 보니까 뭐가 힘든지 이제 알겠어요. 네, 잘 모시고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또 한마디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네. 저희 손수건 좀 준비해주세요. 눈물 나네요, 저도. 저는 토할 것 같은데. 네. 왜 토를 하세요? 동수 이래요. 서동수님께서. 네. 저희 탐나는 대물 애청자께서 또 저희 게시판에 좋은 말과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프로그램 구성이 너무 알차고 내실이 있다. 제 입으로 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예, 본방사수를 하신다고 특별히 목요일 팀을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이분께서. 네, 서 대리님을 또 특별히 또 집중을 하시던데 박 대리님 소감 어떠세요? 저는 뭐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그 팬클럽이 생기게 되면은 제가 네. 총무를 맡을 준비는 박 대리님, 우리 박 대리님이 사실 해외 연예인 닮으셨거든요. 네. 해외 연예인이요? 누굴 닮았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걸로. 잘생기셨어요. 누구예요, 근데? 자, 방송에 관계된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네, 잠시 후에 얘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오늘 만기일 외국인 현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물이 오늘까지 계속 나왔는데 지수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업종 테마 화면으로 보시죠. 최근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며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 평균 환율이 1,000원에서 1,020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1,000원 선도 위협받을 수 있으며 환율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하락을 틈타 투자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들였던 전자, 자동차주는 팔고 저가주만 골라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는 코스피가 1950선을 중심으로 박스권에 머무는 사이 환율 변수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포트폴리오 재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상적으로 환율과 국내 증시와의 관계는 항상 논란이 많은데요.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의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잠재적인 부담 요인인 반면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서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강세는 얼마나 더 지속될지, 이로 인해 우리 증시는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목요일 탐나는 대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대물 주제는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핫 이슈 원화 강세입니다. 네, 환율과 주식시장. 자, 지금 내일 일정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대책 마련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출, 내수 모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수출은 원화 강세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또 내수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조금 살아나던 내수가 다시 침체되고 있다는 점들 때문인데요. 오늘 환율과 주식시장, 좀 왜 환율이 문제인가, 뭐 때문에 그러나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좀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차트 살펴볼게요. 김현웅 PB님. 네. 네. 지금의 어떤 원화 강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주요국의 이제 통화 절상률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3월 이후까지거든요. 3월까지인데 그 3월 이후에 그 유독 이 원화가 네. 그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브라질 헤아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브라질 헤아라는 사실 지금은 뭐 최근 또 한 달 동안 보면 또 다시 빠졌어요. 근데 원화는 지속적으로 초강세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하고 오늘 토론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이 통화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나라의 어떤 펀더멘탈을 대변하는 대표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이 그동안에 엄청난 경기 회복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뭐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두 번째 차트를 보면은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면은 이 한국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코스피랑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있대요.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아직까지 기업 이익까지 이어지긴 않았지만은 이런 흐름을 보여줬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로존이 이런 흐름을 작년에 보여줬었는데 작년 초까지 이제 보여줬었는데 실제로 그때 달러보다 유로화가 훨씬 더 강세였어요. 네. 유로존도 엄청나게 살아났었고 달러는 계속 바뀌었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의 절반 이상이 다 유로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로화 영향이 가장 크군요. 달러 인덱스가 빠진 이유는 유로화의 영향이 가장 큰 거죠. 비중이 가장 네. 50%나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원 달러를 볼 때는 유로 인덱스, 달러 인덱스를 보는 것보다 이제 원화하고 달러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GDP라든지 뭐 이런 경기 선행 지수가 속도가 빠르다.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네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러니까 체감 경기와 경기 지표 사이의 괴리가 결국에는 좁혀져서 경기가 네. 좋아진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부정적인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차트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는 네. 일단 두 동생들을 믿고 이 두 차트 먼저 이제 소개했습니다. 네. 동생들이시군요, 두 분이. 언제부터? 네, 근데 이제 그 동생들이 저는 이제 한물 갖고 정말 이게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들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귀여운 동생들. 네, 라이징 힘을 스타들. 저는 흐뭇합니다. 이 동생들이 이렇게 아까 서동수 대리님 인기 많다고 했을 때 저는 막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목이 약간 메이시는 것 같은데. 알레르기.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환율이라는 게 그 자국의 통화 가치라는 게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내수가 더 큰 시장이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원화 강세, 펀더멘털이 좋다는 걸 반영하는 지표를 보고도 좀 주식 시장이 우려하고 경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면서 전망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얘기 더 들어볼게요. 핵심 차트 뭐가 있을까요, 서대리님?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체질은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환율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상관관계를 미 신용등급 하락 위기가 네네네. 나타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네네. 최근 한 만 4년, 몇 개월, 한 5년 가까이 되는 그 차트를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이 빨간색으로 보시면 오늘의 주인공인 환율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코스피고요. 맨 앞에 보시면 2011년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이때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위기가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생기면서 우리 같은 이머징 자산들은 매도를 하게 돼 있죠. 대규모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환율은 1,2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계속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계속 보이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이게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외인들이 저는 환율을 주도를 한다고 봐요. 외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가주냐에 따라서 환율 레벨을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빨간색 그래프로 이렇게 1,200원까지 상승했을 때 맨 앞단하고, 그리고 한 1년 후쯤에서 2012년도 5월 달에도 이렇게 크게 한 1,100원을 넘어서는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국가 경쟁력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국가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수 상승이라든가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를 하느냐. 앞에 두 개의 빨간색 산이 그 파란색 산을 크게 만든 적이 있느냐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의 환율의 데드라인은 1,050원입니다. 여기 가운데 정도에 보시면은 왼쪽,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한 왼쪽으로 보시면은 우리 환율이 이 빨간색으로 지금 1,050원대에 이렇게 닿았었어요. 작년 1월에 한 번,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월에 한 번, 이렇게 닿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2013년도 1월 달에 1,050원에 닿았을 때 우리 채산성 악화라든가 가격 경쟁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1,700포인트까지 한번 빠진 적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진짜 재미있는 것은 작년 9월 달에 환율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 지수는 2,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1,900포인트 이하, PBR 1 이하로도 지금까지 내려온 적이 없고, 심지어는 1,02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봤을 땐 어느 구간에 지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환율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나라가 되는 나라는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이 무엇인지 아세요? 환율,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의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러의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원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보시면 돼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은 그거만큼 따라오지를 못했죠. 따라오지 못했지만 환율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냐 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굉장히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900원이 가느니 800원이 가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긴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우하향하고 있고, 이거는 계속 우리는 올라가고 있다. 우리의 펀더멘털 개선되고 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이런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이 위기 때 경상수지가 적자를 한 번 낸 적이 있지만, 경상수지가 아주 소폭의 흑자를 냈지만 무역수지는 상당히 이제 적자를 냈었죠. 그 이후로 9, 10, 11, 12, 13년도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플러스 무역 외수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좋은 펀더멘털이고, 이런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를 받는 펀더멘털이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달러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원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펀더멘털이 올라간 거다. 근데 또 시장에서는 그러면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기업은 좀 어렵다 치더라도 대기업은 그만큼 글로벌적인 위치나 위상이 굳건해졌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특히 자동차를 환율을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중소기업은 좀 우려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거기는 좀 더 지나면은 이제 또 설명을 해주겠지만, 속도 문제는 확실히 지금 있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건 좀 다음에 짚어보시면 돼요. 네. 자, 박세진 대리님, 핵심 차트가 뭔가요?
되게 사실은 가볍게 저희가 이제 3명이서 특히 이제 관련 분야에 종사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관련 석학이라든지 뭐 굉장히 그쪽에 전문가를 모시고 사실은 얘기를 나누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더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주식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로서 환율을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 환율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환율이라는 게 결코 한 나라의 통화 가치만 가지고 결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 비교 통화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저희는 이제 원화와 달러와의 가치를 항상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환율을 설명하는데 항상 가장 많이 거론되는 뭐 비유법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서동수 대리님 말씀하셨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제 어떤 변수를 놓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할 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도 분명히 꺼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반드시 그런 작업이 필요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데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금리 수준의 차이, 아까 말씀하신 뭐 한 나라의 국부력, 뭐 펀더멘탈, 무역 수지, 뭐 정말 많은 거기다 뭐 투기적인 포지션까지 하면은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가장 명확한 부분은 첫 번째 포인트로 이제 첫 번째 차트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달러 인덱스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거는 뭐 앞에서 뭐 좋은 말씀 해준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뭐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최대 수준의 흑자를 발생을 시켰고 신용등급 상승하면서 국부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환율을 용인할 수준까지 이제 국부가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뭐 브라질의 통화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 이게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양적 완화했던 부분을 축소를 하겠다고 작년부터 팔을 걷어붙였는데 달러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거죠. 거꾸로 돼야지 정상 아닙니까? 자금을 흡수하면은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왜 빠졌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그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을 아직 본국으로 끌어들이는 작업까지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온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지금 자금들은 그 미국에서 발행해서 그동안 양적 완화로 찍어냈던 그 많은 달러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최근에 유럽의 채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도 그런 기사 나왔어요. 그 유럽 채권 금리가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럽 재정위기를 논할 때 그리스의 국채 금리가 40% 육박하던 게 최근에 발행된 그 그리스의 국채 금리가 6%대를 찍었고 얼마 전까지 7%대 국채 금리를 기록을 하면서 위험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분류됐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 모두 3%대로 떨어졌습니다. 유럽 시장 쪽으로 이제 막 실물 자산에서는 이제 그 풀어놓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진 달러만큼 원화 가치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속도 부분을 잘 했었던 게 아까 이 부분은 서동수 대리가 짚어주셨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만 그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향상됐다라는 부분과 무역수지 규모 자체가 증가를 했었다라는 부분. 이게 원인과 그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데까지 만든 속도를 가속화시킨 부분이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머니가 유입됐다든지 그 당국이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 당국이 항상 구두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머니 이런 자금에 대한 경계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머니가 유입이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그 미국에서 풀어놓은 통화들이 사실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 내에서 아까 뭐 짚어주셨던 그 이제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는 국가군 내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탈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리스크오프 자산의 대표적인 그 자산이었던 그 국내로의 자산 유입이 이제 안전자산의 형태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원화 가치 강세에 좀 기폭제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석학들을 모셔야 된다 그랬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진짜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지금 최근에 원화 강세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달러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박 대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서 대리님은 펀더멘털에 대한 반영, 무역수지 이런 부분들
또 김현웅 PB님은 저도 비슷한 얘기였죠. 예, 오늘 원화 강세의 네. 원인 왜 웃으세요? 네, 저 자꾸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을 네. 많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환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은 간략하게 넘어가려고요. 예. 네.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원인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저도 역시 이제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고 네. 달러 인덱스의 절반 이상이 유로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 이 네네. 부분이 달러 약세를 만들고 있고 상대 통화 가치 원화의 강세 이 부분은 네.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그 환율은 상관관계를 지금 시대에는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시가총액의 4분의 1이 수출주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이 빠지고 있다라고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7년에 신고가 때 890원이었거든요. 원달러가. 그때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가 아니었어요. 그땐 포스코였습니다. 네. 아셨어요? 네, 몇 월이요? 저희 2007년 6월부터 주식시장을 보기 시작해서요. 2005년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할 때 산업재 소재가 이 시장을 주도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정준영 회장인 네. 포스코가 시가총액 1위였고요. 그리고 2위가 삼성전자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때는 워낙 강세가 시장에 좋은 게 맞는데 지금은 네네. 시총이 1위가 2위가 삼성전자 현대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 때 또 2,000 가까이 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 고가를 살펴보면 또 원화 약세였어요. 1,15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시장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환율의 위치에 따라서 그 시장의 주도주가 확실히 다르군요. 네. 근데 뭐 장기적인 흐름은 교과서적으로 보는 게 또 맞기도 하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자, 환율 그러면 외국인과 환율 아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또 서대리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환율 구간별로 어떤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하느냐 이 외환 시장도 외국인이 주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거 사례들이 어땠습니까? 저요. 서대리님. 예. 네. 사실 근데 이게 약간 제 론 자체가 외인 포지션 자체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뒤로 쫓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질문에 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제라든가 이제 오늘 장을 보면은 어제 현선물 해서 오늘까지 해서 뭐 1조 현물만 해도 한 5, 6천억 정도 됐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최근 한 1, 2주간의 환율이 이렇게 워낙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 충분히 여기에서는 충분히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 5%만 먹더라도. 예,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것도 나설 수 있고 하다못해 아까 1,2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다 충분히 베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매매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만 사실 아까 우리 김현웅 PB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때의 산업구조하고 지금의 산업구조가 지금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이 환율을 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산업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가 있다. 상당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정도. 네, 박세진 대리님은요? 지금 저희가 저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 외국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러면은, 아까 세 번째 차트를 다시 좀 보여드려도 될 것 같거든요. 2001년 이후에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과 저희 환율 구간별, 매수, 매도, 유입 여부와 환율을 표로 나타낸 그림인데, 과거에도 원화 절상 기간에서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원화의 절상, 절하와 이제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는 환율은 일반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게 정론이죠. 근데 항상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 그런 코스피가 올랐냐. 근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은 아까 말씀하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위험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차익을 얻으려고 들어오는 시장으로 나중에 변모가 되거든요. 막바지라는 게 원화 강세가 이만하면 이제 지지되고 반등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지지되고 반등이 된다라는 거에 변곡점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의 당국 게임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뭔가 구도가 변화되면서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유틸리티라든지 뭐 좀 이렇게 변동성이 적고 배당 성향이 강한 주식들의 매기가 짙어지면은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환차익 포지션으로 현재는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현재 시장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환차익을 하고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기보다는 뭐 그 자금들이 채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주식시장을 볼 때 예, 뭐 환차익에 대한 부분은 항상 지금 염두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와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전력을 많이 샀거든요. 예. 김현웅 PB님, 그러니까 네. 그 외국인과 환율 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에 들어가면 외국인이 사기 시작해서 막바지로 떨어져서 반등하면 이제 좀 환차익 때문에 판다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리고 추가해서 지금은 이제 유틸리티 쪽을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환차익을 단기적으로라도 좀 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셨고, 네. 김현웅 PB님은 또 어떤 코멘트를 해주실 건가요? 외국인이 환율 구간별 시장 대응을 어떻게 네네.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치적으로 어떤 각국의 헤드와 어떤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MB 정권 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체를 좀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사실 현대건설 CEO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 2개 살리면 낙수 효과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화를 억지로 방어했어요. 예, 환율 하락을 방어를 했어요. 강만수 장관 시켜갖고 맨날 환율 올렸거든요. 원화 일부러 절하시키고 그러면서 코스피 상승을 유발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원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치면 외국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도하겠죠. 네. 예, 매도하겠죠. 그러면은 외국인 매도하기 시작하면은 코스피 상승은 한계에 봉착하는 거고 지금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엠비노믹스가 틀렸다라고 이미 좀 지금 시장에서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바크레노믹스가 틀렸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그네노믹스가 사실 만약에 엠비노믹스 그대로 차용을 했다면은 환율 방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안 한다라는 것은 그 부분을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책이잖아요. 내수 살리는 정책으로 완전 급선회한 부분이고 네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고 뭐 코스피는 하락하고 근데 추가적으로 강세를 예상을 하면 외국인은 사겠죠. 그럼 하락에 제동이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2부에서 환율과 주식시장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